청소년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플라스틱 문제 일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죠. 페트, PE, PP, PS, PVC, other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투명한 색깔이니까 1등급의 재생원료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모아서 파쇄해서 물에 씻어서 그것을 녹여서 실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페트병으로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거나 솜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요. 투명한 색깔이면 가치가 더 제일 높은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페트병을 가지고 가장 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투명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은 뭐가 될까요? 페트가 아닌 재질, 투명하지 않은 색깔 두 가지가 모두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할 겁니다. 페트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바로 마개하고 라벨이죠. 따라서 페트병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마개하고 라벨을 투명한 페트병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것을 위해서 분리배출 지침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라벨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거를 해서 비닐로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떼야 된다라는 거죠. 왜 소비자가 라벨을 떼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라벨은 소비자가 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마개 문제인데요. 마개는 HDPE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개만 따로 떼서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 마개는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별장으로 갔을 때 손으로 선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개를 따로 분리해서 배출을 해버리게 되면은 선별장에서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 마개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인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개는 그냥 소비자가 페트병에 닫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마개하고 투명한 페트병을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게 쉽게 될 것이냐? 네, 쉽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개는 HDPE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떠요. 페트는 무거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파쇄해서 물에 씻는 과정에서 마개 조각은 물에 뜨게 되고요. 페트 조각은 물에 가라앉게 되죠. 그러니까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마개와 페트병은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보면 페트의 마개 조각이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에 떠 있는 것을 싹 모아서 오른쪽 사진처럼 마대에 모아서 피 재활용하는 업체로 보내면 마개까지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닥에는 페트 조각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은 페트 조각은 페트 조각대로 따로 모아서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개가 재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개의 고리도 페트 마개와 같이 재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마개 고리는 떼실 필요가 없어요. 마개 고리를 떼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마개 고리를 떼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야생동물들을 위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개 고리를 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마개 고리를 떼는 것이 오히려 야생동물을 더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개 고리를 떼라고 하는 캠페인은 잘못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마개 고리도 굳이 떼실 필요 없이 붙어 있는 상태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실 때 페트병을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해 버리면 선별장에서 페트병을 선별한 다음에 압축을 할 때
압축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압축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할 때 마개를 닫기 전에 페트병을 먼저 압축한 다음에 마개를 닫아줘야 페트병 선별 후 압축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펌프 마개는 쓰레기로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펌프 마개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 된 스프링 때문에 페트병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파쇄를 할 때 칼날이 상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서 철로 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펌프 마개의 반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펌프 마개는 쓰레기로 배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라벨은 왜 소비자가 떼서버려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보면 절취선이 붙어있는 라벨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런 라벨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절취선이 붙어있는 라벨의 경우에는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을 써요. 그런데 페트 재질도 물에 가라앉는 플라스틱이고요. PS 재질도 물에 가라앉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고 분리 배출을 해버리면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라벨 조각과 페트 조각이 물에 같이 가라앉죠. 라벨에는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페트병에 색깔 있는 라벨 조각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라벨 조각이 물에 가라앉아 있는 실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비자가 반드시 라벨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절취선이 붙어있는 라벨을 떼실 때 굉장히 열받죠. 잘 안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페트 재질의 라벨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페트 재질은 결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로 잘 찢어져요. 그러니까 세로로 쭉 찢어져야 되는데 세로로 안 찢어지고 가로로 계속 찢어지면서 빙빙빙 돌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페트 재질의 라벨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차라리 PS 재질의 라벨을 쓰게 되면 떨어지는 것은 페트 재질 라벨보다 훨씬 더 잘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트의 경우에 현재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별도 분리 배출 대상이 되는 투명 페트병은 모든 투명 페트병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 음료병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2+1으로 하나 더 넣게 되면은 간장과 식초병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 음료, 간장, 식초를 담았던 투명한 페트병만 별도 분리 배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식용유를 담았던 병이라든지 올리고당병이라든지 샴푸병, 세제병, 그리고 자동차 첨가제를 담았던 그 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글 같은 것들을 담았던 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투명한 페트병이라고 하더라도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에 해당이 되는 것은 생수, 음료, 간장, 식초 병까지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계란판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을 담았던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도 분리 배출 표시를 보게 되면 페트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명한 페트네 라고 생각하셔서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투명 페트병으로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평평한 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판페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판페트는 병페트와 성분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따라서 이 판으로 된 판페트도 다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스병, 페트병 분리 배출하실 때 주스병 입구를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명한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얀색 목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눈에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두꺼워지면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데요. 녹이면 다시 투명한 색깔로 돌아갑니다. 주스병이나 차를 담았던 페트병의 입구가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주스는 이렇게 뜨겁게 가열한 상태에서 병에 집어넣거든요. 살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상태로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병 입구가 얇으면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두껍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투명하지 않은 색깔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티로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스티로폼은 PS 재질이에요. 플라스틱 재질 중에서 PS 재질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만든 플라스틱 용기가 바로 스티로폼입니다.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열과 완충 효과가 뛰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로 배출되게 되면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피는 크고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할 때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쓰레기로 배출되면 빨리 가까운 곳으로 가져가서 녹여서 공기를 다 빼냅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은 선별장으로 갔을 때 컨베어 벨트 위로 올리지 않고 스티로폼만 따로 골라내어서 녹이는 작업장으로 가져가서 녹여서 굵은 가래떡 모양으로 뽑아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잉고트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잉고트로 만든 다음에 다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서 작은 쌀알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펠릿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펠릿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그 사진 액자 같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최종적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스티로폼 상자를 분리 배출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스티로폼 상자에 보시면은 택배 배송장이 붙어 있잖아요.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이물질이죠. 당연히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테이프들이 붙어 있는데 이 테이프도 제거하셔야 됩니다. 스티로폼만 따로 분리 배출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스티로폼처럼 생겼지만 스티로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과일을 싼 것들이에요. 과일을 싼 것들은 PS 재질이 아니라 PE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로폼과 재질이 다른 것이죠. 재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스티로폼과 섞이면 재활용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저렇게 과일을 싼 것들은 스티로폼으로 배출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펀지처럼 생긴 것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해요. 저런 것들도 모두 PE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과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스티로폼으로 분리 배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하얀색 스티로폼에 섞으시면 안 됩니다. 하얀색이면 1등급 재생원료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색깔이 들어가면 2등급이나 3등급 재생원료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보는 스티로폼의 대부분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업체는 1등급 재생원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돈을 들여서 가격이 낮은 2, 3등급의 재생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것들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반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흰색 스티로폼에 섞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컵라면 용기는 국물 자국 때문에 색깔이 생기는 거잖아요. 컵라면에 남은 저 국물 자국은 왜 지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저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없애려고 하면 물로 씻을 것이 아니라 햇볕에 노출시키면 됩니다. 햇볕에는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일광욕을 한 이틀 정도 시켜주시면 빨간 색깔이 없어지고 다시 하얀 색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 세척이 아니라 햇빛 세척을 통해서 하얀색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PE하고 PP는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색깔별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질별 선별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검은색 재생원료, 3등급 재생원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구르트병은 PS 재질이거든요. PS 재질은 물에 깔아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물에 깔아앉기 때문에 알루미늄 막에는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왜? 알루미늄도 물에 깔아앉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르트병 버리실 때 소비자가 알루미늄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재활용 공정에서 같이 깔아앉아서 요구르트병 재활용을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르트병 버릴 때는 알루미늄 막에는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된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난 후에 배달 용기를 분리 배출할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배달 용기에 남아있는 국물 자국이죠. 아무리 씻어도 국물 자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물 자국이 남아 있으니까 분리 배출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컵라면 용기처럼 분리 배출 하셔도 됩니다.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거든요. PP 재질은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재활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컵라면 용기의 국물 자국은 컵라면 용기가 스티로폼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티로폼은 흰색 위주로 재활용을 하니까 국물 자국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기 때문에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아서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만 잘 세척을 하신 다음에 분리 배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달 용기 분리 배출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테두리의 비닐인데요. 잘 안 떨어지죠. 제일 좋은 방법은 가위로 잘라내어서 아예 그냥 드러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또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까지 하기 싫으시면 그냥 비닐을 뗄 수 있을 만큼 떼시고 비닐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그냥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비닐은 PE 재질이거든요.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잖아요. PE 재질과 PP 재질은 사촌지간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어도 재활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떼실 수 있을 만큼만 제거를 하시고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은 그냥 붙어 있는 상태로 분리 배출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비닐의 재활용인데요. 비닐은 재질과 색깔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재질별 선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닐은 비닐로만 선별해서 한꺼번에 녹여요. 그러니까 여러 재질과 여러 색깔이 한꺼번에 녹기 때문에 4등급 재생원료가 나옵니다. 보시는 재생원료 상태를 보면 확실히 재생원료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재생원료로 재활용 제품을 만들다 보니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품질이 낮은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의 수요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비닐의 20% 정도만이 이렇게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80%는 저렇게 가래떡 모양으로 압축 성형을 한 다음에 태워요. 석탄을 대체하는 용도로 태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SRF 혹은 폐기물 고형 연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우니까 재활용하기는 제일 쉽죠. 그런데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태우는 시설들을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SRF를 처리하는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SRF까지 만드는 것은 좋은데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비닐 재활용의 문제가 이겁니다. 만드는 것까지는 쉬운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비닐의 재활용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 환경부에서는 도시 유전 사업이라고 해서 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들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분해하면 다시 석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비용이 비싸고 기술이 불안전했기 때문에 그동안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요. 비닐에 재활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불안전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석유로 뽑아내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닐을 분리 배출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PVC 재질의 비닐은 절대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비닐의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업소용으로 사용하는 비닐랩이 PVC 재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PVC 재질의 비닐랩은 절대 분리 배출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양파망은 쓰레기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양파망은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종이로 된 쌀포대 같은 경우에도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로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파우치 포장의 경우에 플라스틱 마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플라스틱 마개는 굳이 제거하실 필요는 없어요. 파우치 포장의 경우에는 다 SRF, 그러니까 태우는 용도로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마개도 태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재활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개가 붙어 있는 상태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과자 봉지에 묻어 있는 비닐 기름 같은 경우에도 태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자 봉지의 기름까지 굳이 제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회용 라이터의 경우에는 잔류 가스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되고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셔야 되고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되고 건전지 버리실 때 같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멜라민 식기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재질입니다.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젤 성분이죠. 우리가 물로 생각하겠지만 플라스틱 알갱이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른 것이 아이스팩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이죠. 따라서 아이스팩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을 변기나 개수대로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로 버린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절대 아이스팩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변기나 개수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통째로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됩니다. 종량제 봉투로 버리시기 싫으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젤만 종량제 봉투에 버린 다음에 비닐봉투는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친환경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변기나 개수대로 버려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거, 변기로 물티슈를 버리는 거죠. 물티슈는 종이가 아닙니다. 물티슈는 섬유이고요. 석유로 만든 이 합성 섬유는 플라스틱이죠. 따라서 물티슈를 변기로 버리는 것은 플라스틱을 바다로 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고요. 또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간 이 물티슈는 하수 처리 시설을 고장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자꾸 변기를 이용하는데 변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티슈는 반드시 쓰레기로 버리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플라스틱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올바른 분리 배출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